아기가 딱 30분만 자고 일어나서 낑낑대요. 아기가 딱 30분 자고 일어나서 울어요. 자면장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홍지선입니다. 오늘은 자다 깨서 우는 아기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의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렘수면이라고 해서 꿈꾸면서 자는 잠, 즉 얕은 잠이 있고, 비렘수면이라고 해서 꿈 없이 자는 잠, 즉 깊은 잠이 있어요. 3개월 미만에는 렘수면과 비렘수면의 비율이 50대 51 정도로 성인보다 얕은 잠의 비율이 높습니다. 수면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을 포함하여 수면 한 축이라고 말합니다. 렘수면을 자면서 감정이 정리가 되고 깨어있을 때 학습한 것을 자면서 뇌에 저장합니다. 그대로 비렘수면 단계에서 신체를 회복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대개 비렘수면 깊은 잠에서 분비가 돼요. 여기서 깊은 잠을 자고 얕은 잠 시기에 울기도 하고 몸을 꼬는 아기도 있어요. 얕은 잠 시기에 팔다리와 눈꺼풀도 움직이고 입을 쩝쩝대기도 하고 찡그리고 씹는 동작을 하면서 아기의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얕은 잠 시기에는 호흡도 다소 빨라지고 불규칙해져요. 이렇게 얕은 잠 시기에 울거나 꿈틀거리면 수면의 단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아기가 깼구나 라고 생각하고 Let's go. 빨리 가서 아기를 안아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기가 완전히 깨기 전에 미리 개입해야 해. 그래야 자면장이 되거든. 미리 개입해서 잠을 연장시켜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사실 얕은 잠 시기에 울거나 꿈틀거릴 때 아기를 들어 올리거나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면 아기를 깨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기다려주면 아기만의 감각으로 다시 깊은 잠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기가 울면 신경이 쓰이게 되고 빨리 반응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얕은 잠을 잘 시기에 아기를 들어 올리는 행동은 최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얕은 잠 시기에 아기를 안아 올리면 아기는 다음에도 이 반응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야 할 때 안아줘야 자는 자면관이 생기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또 불안과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수면 교육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아기가 얕은 잠 시기에서 깨서 울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반응하지 않으면 아기와의 애착 문제나 정서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런 마음 때문에 재빨리 반응을 하게 되고 개입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얕은 잠 단계에서 반응하지 않아야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게 되고 뇌 발달에도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얕은 잠 단계에서는 울면 이렇게 반응하세요. 첫 번째, 양육자의 눈으로 아기의 상황을 관찰하세요. 아기가 지금 안전한가? 눈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토를 했는지, 이불이 아기의 얼굴 위에 덮여져 있는지, 아기가 있는 공간이 위험한지 눈으로 먼저 보세요. 1m 정도 떨어져서 아기가 안전한 것을 확인했을 때는 좀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시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지 아니면 큰 울음소리긴 하지만 같은 톤으로 울고 있는지를 들어봅니다. 두 번째, 아기가 울음소리가 찢어지듯이 거세지다면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기를 안아주고 싶지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냄새로, 엄마의 숨소리로 옆에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엄마의 냄새와 엄마의 숨소리, 엄마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은 아기를 들어 올려 안아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안아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아기의 눈을 봅니다. 눈을 감고 우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다면 누군가를 찾으며 뜨고 있는지, 눈을 뜨고 먼 곳을 바라보며 우는지를 관찰합니다. 눈을 감고 우는 경우는 아기가 얕은 잠 단계에서 자다가 우는 경우일 확률이 높아요. 눈을 뜨고
곳을 바라보면서 우는 경우는 좀 더 기다려주세요. 눈을 뜨고 우는 경우 확신이 없다라면 일단 안아주는데 안아주고 나서 그 후에 아기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눈을 뜨고 울어서 확신이 없어 안아주더라도 왜 울어? 왜 울어?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하는 불안한 태도로 아기를 대하며 아기에게도 불안한 정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불안한 정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안전해.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어. 안전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기가 울 때 똑같이 안아주었지만 불안한 정서를 줄지 안전한 정서를 줄지는 부모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 안아주었는데 오히려 울음이 커지거나 온몸에 힘을 주면서 버팅기며 아기는 몸으로 말아요. 안아주지 마세요. 날 내려놓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내려놔야 하고 내려놨는데 또 다시 더 크게 운다라면 다시 안아주세요. 134번을 해도 돼요. 밤새도록 해도 됩니다.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 아기의 울음을 막는 게 아니라 울 때 부모가 주어야 하는 메시지는 너 옆에는 엄마가 있어. 엄마가 보고 있어. 엄마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너는 안전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울음을 멈추게 하려는 이유는 정말 잘 생각해보면 내 마음 편하자고 엄마 마음 편하자고 안아주는 거예요. 아기는 울고 싶으면 울어야 해요. 울음에는 도와줘야 하는 울음이 있고 도와줄 수 없는 울음이 있어요. 잠투정 울음은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울음이에요. 아기가 아픈 상황이 아니라면 배고픈 상황이 아니라면 깊은 잠을 자다가 얕은 잠 단계에서 울더라도 얕은 잠 단계에서의 잠울음은 최소 15분에서 30분은 기다려 봅니다. 15분에서 30분을 기다리면서 아기는 얕은 잠 단계에서 얕은 잠을 자다가 완전히 깰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수면 교육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아기가 울 때 부모의 심장은 무너질 것 같고 손발이 떨려요. 그야말로 멘탈 붕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회를 주면서 중요한 것은 관찰을 통해서 우리 아기만의 고유한 수면 패턴과 수면 습관을 찾아내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낳은 아이를 관찰해서 우리 아기만의 습관 행동을 찾아내는 거예요. 카페에 다른 아기를 키운 엄마에게 물어볼 것이 없고 내 아이를 내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코칭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전문가는 한 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아기를 읽는데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이죠. 아기에게 스스로 잘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관찰하는 과정에서 아기의 행동을 읽으면서 아기를 알아가야 합니다. 아기의 수면 패턴과 수면 리듬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얕은 잠 단계에서 울 때 조금 기다려도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아기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 없을 때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힘들지. 근데 잠은 스스로 자는 거야. 잠은 엄마가 재워줄 수 없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감정을 받아주지만 행동은 교정하는 것입니다. 엄마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얕은 잠 단계에서 울 때, 즉 의식이 없을 때 기다리고 관찰하고 최소한의 반응을 하지만 아기가 먹고 놀 때 깨어있는 시간, 즉 의식이 있는 때에는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모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때 아기와 눈맞춤하고 대화하고 엄마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고 아기와 닮은 엄마의 예쁜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기의 울음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지만 아기의 울음을 외부에서 그치게 하도록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눈으로 보고 귀 기울여 듣고 판단하고 나서 행동합니다. 아기를 보려고 노력하고 아기를 이해해서 알아낸 내용에 의해서 행동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잠자다가 깨서 우는 아기에게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제발요! 감사합니다.